운동권 청산 문제가 뭐 총선 때 제기됐다가 네.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시대적 과제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도 네. 그래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연휴 5월 달 중에 책을 한 권 쓸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운동권 청산 얘기해 주셔가지고 음.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오세훈 시장이 예.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뭐 비판하고 나서 물론 이제 언론들은 약간 좀 오버해서 쓴 거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얘기하면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원인 중에 한 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운동권 심판론 그리고 또 이조 심판론 이 두 가지가 약간 좀 전략 미스였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70% 정도는 70% 그러니까 30%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30% 정도. 70% 정도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론이나 이조 심판론이 필요했는데 네네. 이게 다른 과제랑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두드러지면서 정권 심판론에 이길 수 없다라는 요지 같은데 그건 뭐 네네. 이해가 되죠. 음. 그러니까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제기한다면 여당의 입장이니까 여당이 심판을 한다는 건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태생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심판론이나 이조 심판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민생 문제나 미래 의제나 이런 거랑 결합이 되면서 네. 진행이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했던 얘기가 몇 가지가 좀 더 있는데 네. 하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뭐 당대표로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로 이제 뽑히는 당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과 좀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또 총선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좀 거리를 잘 못 둬서 그러니까 쓴소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는 좀 네. 제가 총선 때 그 대통령 너무 수능적인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과거에 김기현 대표나 좀 그런 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후에 하게 될 당대표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과 엇박자를 나기보다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향후의 정세를 고려했을 때는 대통령의 쓴소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 내부적인 분위기 이따가 저희가 다른 주제로도 좀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내부적인 분위기는 이제 친윤계는 좀 어느 정도 후퇴하는 느낌이 좀 큽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지금 요번에 이철규 의원이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네. 낙마 하여튼 불출마했죠. 불출마하고 네. 송석준, 추경호, 그다음에 이종배 이렇게 네. 약간 소프트한 친윤으로 분류하던데 네네. 이런 분들이 됐잖아요. 근데 너무 국힘이 지금 상황에 짓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에 노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건 총선 국면에서 얘기인데 네. 지금 뭐 원내 개원이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네.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기도 전에 벌써 특검법이 통과되고 뭐 여러 가지 입법들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철규 원내대표 카드가 오히려 유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너무 상황 논리에 입각한 어떤 인선 배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면 추경호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좀 소프트한 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좀 유력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추경호 부총리가. 추경호 의원은 뭐 제가 볼 때는 경제통이신데 네. 지금은 원내 저쪽에 라인업이 있잖아요. 뭐 네네. 박찬대는 굉장히 강성 라인업이고 그렇죠. 국회의장의 경우 추미애가 된다면 뭐 대책 없는 대책 없는 스타일인데 이거에 맞서서 추경호 같이 어떻게 보면 점잖고 네. 실용주의적이고 경제통이 맞서서 한다면 상황을 관리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원내대표 당대표가 필요한 건데 네네. 그건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정세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라면 뭐 보기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쪽은 박찬대고 네네. 완전히 찐명의 강성 그룹이고 이쪽은 지금 경제하시는 실용주의적이고 점잖은 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막 밀고 들어올 거잖아요. 이걸 방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맥락 속에서 당 대표가 될 분은
조금 더 그러면 강한 색채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 저는 네. 당대표는 그러니까 당대표랑 원내대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음.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원내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원내 협상을 할 때 특검이 어쨌느니 뭐 입법이 어쨌느니 뭐 이딴 얘기를 주로 할 거고 당대표는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가 나름 정리했건 단합과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합과 혁신. 네, 단합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단합은 저희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네. 대통령과 차기 어떤 당권, 차기 대권 주자들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리더십도 있고 정치력도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총선 민의를 수용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혁신적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당 대표랑 원내 대표가 요구하는 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렇겠죠.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당 대표에 대해 가지고 원내 대표뿐만 아니라 당 대표 같은 경우도 좀 나서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좀 여론조사나 당 지금 최근에 또 나왔던 여론조사 보니까 보수 지지층 상대로 해서는 거의 뭐 한동훈 위원장이 60% 가까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가지고 나경원 지금 이제 뭐 당선인이나 안철수, 유승민 등등을 다 합쳐도 안 되는 지금 그 정도 네. 상황이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기세로는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뭐라고 할까요? 협조를 구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보다도 자기 도선을 지금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더 커 보이거든요. 예. 네. 협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평가할 때는 이건 평가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는데 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는 좀 생각보다 많이 어그러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할 수 있는 바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격려하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후에 정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을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을 깔아준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무언가를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뭐 이런 어떤 나쁜 메시지를 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이거 선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니까 음.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또 어떤 만남을 구해서 네. 어떤 뭐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뭔가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땐 첫 번째는 그동안에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상호 그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어떤 관계 하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을 가는 거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정치를 재개할 걸로 보이잖아요. 네네. 정치를 재개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고 불편한 감정을 남겨두거나 이게 좀 뭐냐면 좀 그런 불편한 감정에 기초해서 서로의 장애물이 되는 일들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인간적으로 두 사람이 뭐랄까요 옛날처럼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해도 정치적으로 일단 서로가 일단 뭐 협치를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최대한 일단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부분에서 좀 협조를 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런 것들을 또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관계.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두 분이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 당 대표가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추경호 그러면 부총리랑 한동훈 두 사람의 조합은 어떻게 보세요? 좀 적절할 거라 보십니까? 추경호랑 한동훈. 한동훈 네. 지금 일단 한동훈은 좀 많이 나간 얘기 아닌가요? 7월달에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네네. 이걸 지금 5월달이니까 5월달, 6월달 할 거고 네. 그러니까 6월 말에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한동훈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네네. 한동훈 말고도 다른 카드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으면 제가 볼 때는 황우여와 추경호 커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논하는 게 그러니까 황우여 씨의 지금 멘트가 저는 꽤 괜찮아 보이던데 네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개월 정도니까 관리형 비대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관리형 비대위라는 게 뭐 전당대회 준비하고 뭐 이런 정도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혁신의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혁신해야겠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누구도 혁신의 컨텐츠가 무엇인가는 잘 얘기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친윤과는 좀 거리가 둘 수밖에 없고 수도권 중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흔히 이제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제가 나름 이것도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세 가지 키워드가 혁신이다. 그러니까 음. 첫 번째는 수도권 중심이어야 된다. 네네. 그다음에 청년 중심이어야 된다. 네. 20, 30대, 뭐 40, 50대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수 세력을 기본으로 하되 중도 세력을 포괄하는 형태라 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나름 혁신의 키워드로 잡아봤거든요. 근데 네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지금 혁신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네. 하나는 야당의 대여 공세, 대대통령 공세를 막아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단합해야 합니다. 단합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아주 사활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지금 22대 국회가 아니라 21대부터 문제가 돼서 문제긴 한데 네네. 22대 국회를 예로 든다면 108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8석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108명 되는 국힘의원들의 단합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단합을 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거나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폭락하거나 지금 20%대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양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거나 그런 증폭되는 조짐도 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108석이면 아쉽기는 하지만 매우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08석이 108명만 똘똘 뭉치면 거부권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특검 막 그래도 108명만 똘똘 뭉치면 되거든요.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서 국힘 의원들이 단합하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은 정상적이라면 총선에서 졌으면 혁신이 먼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단합이 중요하다. 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벌써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혁신의 목소리가 더 좀 크게 들리는 느낌이거든요. 단합보다는. 혁신보다 그러니까 혁신보다 내가 볼 때 사분오열 약간 홍준표 의원의 저건 정말 홍준표 의원의 어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격은 네네. 저는 오세훈 위원장의 비판은 비판으로 받아들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비판은 뭐 이조 심판론이 어쨌느니 이런 거는 다 비판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홍준표 위원장은 약간 사감 같잖아요. 약간 목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그런 식의 비판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단합이 아니라 당이 쪼개지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 너 나가라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대여 공세를 막아낼 방법이 제가 볼 땐 별로 없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심평 변호사가 막 얘기하는데 네네. 지금 당장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몇십 프로가 나오는데 그 후보를 내치겠다라는 건 이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가 아니라 10%대로 떨어지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합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합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네. 혁신의 컨텐츠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이라는 말도 그렇게 아직도 그러니까 홍준표 씨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당을 위해서 당을 뭔가 건설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자기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가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을 진정으로 아끼고 당을 혁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면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수도권, 청년, 그다음에 보수를 기본으로 하되 중도를 기억하는 요 세 가지 정도 너무 근본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뭐 공화주의가 어쨌느니 자유주의가 어쨌느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네. 그다음에 요 세 가지 정도가 혁신의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너무 장황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지금 시점에서 황우여 위원장이 고민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황우여 위원장은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이제 딱 시작을 하면서도
보수의 어떤 가치를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보수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면서 재창당의 수준을 넘어서는 혁신까지도 하겠다. 두 가지 얘기를 다 했지만 대번에 이제 뭐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 가치 이런 얘기보다도 혁신이 더 중심이 됐어야 됐다라고 또 비판의 또 얘기까지도 하다 보니까 일단 그 황의업 위원장이 어떻게 지금 민 대표님 얘기해 주셨던 그 세 가지 키워드에 맞게끔 잘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